성모 마리아 성이 있는 성당이죠. 비가 옵니다. 오늘은 사실 제 인생에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제 딸과 긴 시간을 함께 동행을 해서 목적지에 가는군요. 딸아이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고요. 저는 오늘 귀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새로운 출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구에 들렸다가 서울을 올라가게 됩니다.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어머니가 좀 많이 편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요. 네, 뭐 노안이죠.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정리가 됐는 셈이에요. 사실 제 기록을 보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을 때 하나의 길라잡이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록을 남깁니다. 물론 훗날 저희 딸이 보고 또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점은 또 뭐 기본적인 것이지만, 누군가가 나와 같은 어떤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선택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 그것이 나와 같은 선택일 경우에 펼쳐지는 어떤 길에 대한 부분의 길라잡이 되겠죠.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이토록 허술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집단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에 대한 발상이 어떤 행동을 낳았고, 그로 인해 얻었다 생각한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결단코 얻은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도 느낀 것이었고, 나날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단단해진 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기에 얻지 않았다고는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당 생활이나 나름의 어떤 집단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저 역시 선택하게 된 단체나 뭐 그따위 부분이죠. 제가 왜 그따위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는 사실입니다. 밥 먹다가 영문도 모르는 채 고소가 당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 자신이 있었거든요. 있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에는 함께할 저를 거기에 있게끔 한 선배와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빠져나가려던 찰나에 그렇지 못하는 어떤 또 갈림길에 놓입니다.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던 분하고 관계가 된 분이었거든요. 그분의 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믿고 있었던 구석은 또 있죠. 무엇이냐면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이 진짜니까요. 진짜를 찾는 데 대한 자신감과 그 진짜를 찾았을 때 바뀌어져 나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를 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또 뭔가 고민이 빠지죠. 그간 걸어왔던 저의 캐릭터가 만만치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만치만은 않았기에 상대는 연합을
꾸렸고, 그 연합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 촘촘했습니다. 고민을 했지만 그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거기서 큰 난관을 만납니다.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잔인한 욕설을 한 날이었습니다. 순간 고민했지만 선택의 기로가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잃을 것과 얻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얻을 것은 제 게 아니었고 잃을 것은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리라 믿었죠. 그게 제가 살아오던 길이었고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알았습니다. 상대 따라 그것은 달라진다 라는 거죠. 사대주의라는 그거 아주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삼스레 알게 됐죠. 사대주의는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매일의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매일 신문에 대한 사대주의는 아주 강했습니다. 이건 뭐 인터넷 언론을 좌우하는 그런 매체들까지 어떻게 매일에 그럴 수 있냐, 이런 놀랄 만큼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은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생각 외였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그랬고요. 검찰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그런 집단의 어떤 부분의 사고방식은 사대주의에서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걸어가는데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김천의 그들 얘기죠. 심지어 그들은 저에게 다 도움을 받았던 이들로부터 출발됩니다. 이순식 대표도 그랬고 황하게 김서욱 대표도 그렇고, 저를 훗날 고소하게 되는 체육회 최성호 부장도 그렇고 김천의 김재수 실장도 그렇습니다. 전부, 강성근 공동대표도 그렇죠. 왜 제가 그들에게 적이 되어야 했던가라는 것은 그들의 가는 길과 반하는 일에 제가 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천시장에 대한 저와 그들의 어떤 시각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들은 합일체되고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바라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글을 내려달라. 단지 그게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소도 안 했지만 저는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가가 있어도 정확하게 틀린 일에는 목소리 내고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우습게 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고, 정가 사범이 대통령이 나온다는 얘기나 정가자들이 대통령이 나온다는 그들의 빛 좋은 정가자인 얘기 말고 우리 소시민들의 정가자로서의 그들이
보는 시야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저와 같은 전과자로 만들기 싫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을 아끼지만 공무원들을 망치는 공무원들을 신랄하게 비토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김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은 모두가 팩트였고 모두가 범죄 사실이고 모두가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될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태풍 속의 차찬처럼 조용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굳이 바래왔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를 내루지 않습니다. 저는 제 힘을 키워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을 누리거나 근세를 누리고자 저를 알아달라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당한 일에 맞섰고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검찰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공문서 위조와 그렇게 재판에 증거가 쌓여져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수많은 고소 고발이 조작된 것이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간혹 녹취록을 보였던 것은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어떻게 여러분 법이 이렇고 여러분들 여론이 그렇고 언론이 그러냐. 제가 비명소리 악다구니 내듯이 욕 몇 마디를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를 평가하지만 밴드 김천의 많은 그들의 행위의 작태 그리고 전 제 혼자였습니다. 저와 같은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어떤 기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민주당, 보수, 국민의힘 그들이 나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속에 포함된 여러분을 안을 뿐이지 여러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 정의, 진실 필요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하지만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는 그것을 박차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잠시 숨 고르게 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저희 딸과 제 어머니의 편찮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공소시효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러분들하고 상대할 저 체북은 자신 있습니다.